금요일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증시 바닥을 잡고 반격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먼저 준비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핵심 뉴스 골라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어제 반등 움직임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 나타났고요. 간밤 미증시도 뚜렷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호재가 될 만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내용들이 상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전체적으로 이 대형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본물을 이뤘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핵심 뉴스에도 이 부분이 녹아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시간을 거래해서 로봇주들의 동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을 자극할 만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국회 본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현행대로라면은 이 로봇 같은 경우는 보도 통행이 안 되고요. 또 공원 출입도 금지돼 있었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화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내용을 개정한 그 안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이 개정안에는요. 실외 이동 로봇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 운행, 안전, 인증 체계라든지 보험 가입 의무 등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화가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서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서 연내 로봇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 기준 등 이 하위 법령 등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있습니다. 그리고 T로보틱스나 로보스타, SBB테크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단기에 이 삼성 쪽에서 지분을 확대하면서 로봇주들의 대장 역할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의 종목군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LG전자도 실적을 내놨고요.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질문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신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할 것인가 라는 대답에 굉장히 좀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LG전자에서는 로봇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라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로 인해서 로봇 내에서도 협동 로봇이 있고 또 서빙 로봇이 있는데 이쪽 양쪽 다 이와 관련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빙 로봇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이 로보스타 로보티즈는 또 LG전자 지분 관계가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뉴로메카도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어제 오후장에서 이 로봇주들이 이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물론이고요. 오늘장에서 연속성을 기대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부분도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지분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사업 부문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보시면은 휴맥스 홀딩스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휴맥스 홀딩스는 전기차 충전 외의 재료로가 어제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거고요. 원익PN이나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아모센스, LG 헬로비전은 또 LG그룹 향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된 종목이니만큼 이 두 종목 관심 가져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그룹 쪽에서 나왔습니다. 포스코그룹도 실적을 이미 다 내놨습니다. 어제장에서 또 포스코홀딩스 실적 내놨고요. 실적 외에도 컨퍼런스 콜에서 주목받았던 내용들 몇 가지 점검하겠습니다. 포스코그룹은 또 아르헨티나의 염호, 리튬 호수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또 사업 가치로 주목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칠레를 비롯한 이 몇몇 국가에서 이 많은 지하 자원에 대해서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어 더욱더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뉴스들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오는 6월부터 토건 공사를 시작할 거다.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았다라고 이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2025년 2분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단계 끝났고요. 2단계는 이제 곧 들어갑니다. 3, 4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 마무리되고 최종적인 공법을 정하고 국내외에서 어느 지역에서 세울지를 검토해서 2025년 중에 투자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에서는 밝혔고요. 이 외에도 염호와 관련해서 또 아르헨티나에서도 국유화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 계약 기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포스코 쪽에서 취득한 자산이다. 이와 관련해 로열티도 그리 높지 않은 매출 대비 3.5%로 주정부와 합의를 했다면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IRA 대응하기 위해서 북미 지역의 리튬 원광 투자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튬 관련된 부분도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도 어제 바닥을 다지고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연속성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되는 그룹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 단독 보도여가지고요. 내용 여부는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앞서서 에코프로에서는 2021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행 이유도 에코프로 BM이 유증을 하는데 여기에 출자하기 위해서 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거고요. 당시 발행 규모가 1,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500억의 약 40%에 해당하는 60억 원은 발행사 또는 발행사에서 정하는 3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그런 전환사채였는데요. 따라서 회사 측 혹은 회사 측이 지정하는 업체에서 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6천억가량의 이익을 포기한다. 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매체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6천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냐면요. 당시만 하더라도 에코프로의 주가는 6만 원대였습니다. 전환가액은 6만 1,400원. 그런데 지금은 공을 하나 더 붙이고도 그 위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70만 원대에 어느덧 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경우 콜옵션을 행사하면은 6천억 원가량의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부분을 행사를 해가지고요. 모두 다 소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희석 효과가 없는 그런 전환사채가 되는 건데 이 부분 주주가치 재고 측면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사가 된다면 물량이 꽤 돼가지고요. 전체 주식수의 3.7%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우려를 덜고 주주들은 오히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겠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이 거래 대금이 대단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배에 육박하는 1조 6천억 원가량의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주가 급등했는데요. 18% 정도 오름세 보여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까지 일제히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에코프로 그룹 내의 머티리얼즈까지 IPO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도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며 이렇게 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어제 미증시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메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실적 발표 효과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정규 거래에서도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13% 정도 올랐고요. S&P 500기업 가운데서 메타보다 더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장난감 제조업체 헬스프로였는데 이 기업도 호실적 영향으로 인해서 15% 정도 급등했습니다. 다만 이 기술주인 아마존 실적 발표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오르다가 현재는 수요가 약간은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보도 나오면서 하락으로 돌아서 있는데요. 이 부분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이 좋기는 했는데 사실상 경제지표는 좋지 못했습니다. 1분기 GDP 속보치 나왔는데요. 1.1%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가 경기 둔화의 의미라면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좋고 재고를 빼면은 수치가 괜찮다라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보면서 반반 미증시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재성 요인 핵심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오늘장 이런 부분들 기대하시면서 저희와 수익 사냥 열심히 해보시죠.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